뭐 이분들은 봉사활동이나 뭐 활동, 멘토링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은 무슨 건가요? 네, 나는 근데 봉사나 대외 활동을 통해서 영업적인 활동을 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으실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내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최대한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강점도 제대로 살려서 합격시키는 강점 면접 전문 조스플라이 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은행 채용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에 많이 뽑는다고 하고요. 은행 채용이 이제 다 지나가고 거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런데다가 여러분들이 너무 꼭 쓰셔야 되는 이유가 필기 전형이 없고 면접을 좀 많이 봐서 실제로 합격한 분들이 서비스 경험 많은 분들. 네, 맞아요. 고객한테 잘하시는 분들, 따뜻한 공감력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다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오늘 저희가 금융권 경력이 있으신 분들, 자격증 이제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좀 쓰기 어렵지 않은 항목들이 많은데, 맞아요. 반대로 이제 서비스 경험이나 이제 갓 졸업하신 분들, 맞아요. 네. 이제 사무직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써야 될지 가장 고민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벤져스, 그쵸? 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알려드릴 텐데요. 어떤 소재들이 있는지, 이분들이 그러면 서비스 경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학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 경험, 소통 능력 이런 걸 쓴다고 하는데 조금 식상하게 안 쓸 수 있는 경우는 없는지,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금융 이렇게 좀 키워드들을 이렇게 좀 나눠보면요. 실제로 은행권에 통용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금융, 영업, 네. 디지털, 그 다음에 고객 응대 능력 이렇게 네 가지로 보통 답변이 이제 꼬링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금융 빼고는 우리가 어쨌든 다 쓸 수는 있어요. 네. 이 키워드로 네. 파생해서 그죠? 맞아요. 그러면은 금융은 실제로 그럼 아예 못 쓰는 거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본인이 이제 공부하고 있거나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을 쓰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냥 공부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고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기업 금융이냐 WM이냐에 따라서 사실 관심 분야도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런 정보를 보고 있고 금융 스터디를 하고 있다 에서의 관심들을 좀 좁혀서 가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그 꼬린들을 어떤 식으로 갈지를 좀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 네. 이게 사실 그 메인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네, 일단 서비스직 경험만 있으신 분들도 은행 많이 지원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분들이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금융 쪽 키워드는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권에 관심을 갖고 난 이후부터 본인의 노력을 그냥 녹여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객 응대 경험은 사실 쓰시기가 되게 수월하실 것 같아요. 뭐 현장에서 고객 응대하면서 본인의 어떤 강점이 좀 잘 발휘가 됐고, 예를 들면 뭐 설득을 좀 잘 한다든지, 뭐 공감이나 경청을 잘 한다든지, 또 무리하려고 하시는 손님 뭐 상황 응대가 잘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영업이랑 디지털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서비스 경험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영업이라는 게 그냥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매출을 올리는 데 좀 도움이 됐던 경험을 녹이시면 되는데, 서비스직에서 고객 응대만 하셨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어떤 아이디어가 좀 생각이 나서 사장님한테 제안을 했고 그것 때문에 뭐 우리 매장의 인지도나 매출 향상에 좀 도움이 됐던 부분들을 녹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상가들과 콜라보를 좀 해서 어떤 이벤트를 기획을 했거나 아니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뭐 상용 고객을 위한 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거나 이런 부분을 녹여보시면 영업적으로도 잘 연결해서 쓰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이 디지털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효율적으로 좀 전산화했던 거 이런 거 말씀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카페 같은 데도 키오스크 도입 되게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결제 시스템 같은 것도 전산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포인트로 연결을 시켜서 쓰셔도 좋고요. 만약에 이제 사장님이 전혀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뭐 재고 관리나 인수인계 같은 걸 하실 때 새로운 툴을 도입을 해서 좀 전산화 해보신 이런 경험이라도 녹이시면은 네, 쌤이 얘기하신 그 굵직한 4개 키워드에 맞춰서 서비스 경험 하나로도
다 맞춰서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쌤 말씀대로 내가 어떤 서비스 경험이 한두 개만 있어도 그 경험을 일단은 써보시고요. 거기에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화살표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고, 이런 일도 했어. 사장님께 이런 걸 해서 좀 업무 효율적으로 했었어. 키오스크를 제안했어. 그 다음에 직원들이 이제 전시물이나 게시물 같은 걸 못 만들어서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해서 또 미즈캠퍼스 이런 거 사용해서 좀 디지털화했어. 좀 편리하게 만들었어. 이런 것들을 좀 써보시고 이거를 디지털로 연결해야겠다. 이걸 영업으로 연결해야겠다. 이거는 고객응대 소통 능력으로 연결해야겠다. 맞춤형 소통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항목에 배치하시기가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 관심도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영업, 디지털, 고객응대가 다 파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무직 쪽도 조금 얘기를 해보면요. 사무직 여러분들 하셨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 사무직 자체가 영업하시는 분들이 서포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연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간접 영업일 수도 있는 거죠. 이분들이 어떤 잘하기 위해서 고객사에 대한 리서칭을 제대로 해서 영업을 함께 도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영업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내가 사무직이지만 다양한 고객사라든지 부서들과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들로 하여금 편하게 소통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일거리라든지 수주를 이끌어냈다라는 것도 영업의 측면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를 같이 협업함에 있어서 구글 칼렌더라든지 네이버 웍스 같은 걸 사용해서 좀 디지털화해서 좀 편하게 업무를 같이 일정 공유를 했다. 이런 것들도 디지털로 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거미줄 빼내듯이 그 부분도 빼내시면은 충분히 금융으로 연결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 좋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아까 말했듯이 대체적으로 금융에 필요한 키워드들을 다 뺄 수 있는데 사회 초년생 분들도 우리 은행 많아 연령층이 사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뭐 이분들은 봉사활동이나 뭐 활동, 멘토링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은 못 쓰는 건가요? 네. 경험 너무 없어서 벌써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영감을 드리자면, 우선은 방금 말씀하신 얘기들을 들으면서, 나는 근데 봉사나 대외활동을 통해서 영업적인 활동을 한 게 아닌데,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으실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내가 입사를 해서 고객을 응대하면서 그 영업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고객님들의 어떠한 뭐 투자 성향이나 이제 경제적인 그런 관점에 따라서 또 추천을 해드려야 되고, 맞아요. 또 요새는 이제 인터넷 뱅킹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업장에서 그 행원들이 해줄 수 있는 그 특별한 부분들, 뭐 예를 들어 생애 주기에 맞춰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짜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내가 해본 적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그런 뭐 멘토링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어쨌든 그 학생에 맞춰서 좀 짜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냥 맞아요. 뭐 주어진 교재를 순서대로 나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습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커리큘럼도 좀 짜보고 교재도 새롭게 도입해보고 그 학생에 맞게 맞아요. 그랬다면 사실은 앞으로 입사해서도 그런 역할을 또 잘 해낼 수 있는 좀 씨앗에 해당하는 맞아요. 강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이 작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최대한 여기서 금융 서비스적으로 연결할 게 뭘까 생각해 보시고 또 항목이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협력이라든가 힘든 부분에 노력한 거 이런 거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충분히 또 대외활동이나 봉사활동이 이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해드린 부분들을 맞아요. 염두에 두시고 한번 뽑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쌤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런 비슷한 거 보고 있어요. 학생의 성향에 맞춰서 공부의 스타일을 바꿨다. 이런 것들 영업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고 네. 또 학생에게 자료를 제공할 때 역대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다양한 사이트에서 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이런 것들을 제공했다. 이런 거 디지털화해도 되는 네,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 초년생이시고 아예 뭐 졸업하신 분, 이제 졸업하신 분들도 쌤 말씀대로
뽑아보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다음 기회도 또 있으니까 이번에 스타트를 해보시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은행 지원해보고 싶고 사실 필기가 없는 은행이 유일하게 또 우리 은행이랑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내가 가진 것들 잘 쪼개서 꼭 지원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 이런 분들은 저희 아래 링크 보시면 저희 주스플라이 1대1 자소서 수업이나 면접 수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언니들이랑 같이 상의해서 작성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나는 나대로 듣는다 생각하시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